반갑습니다. EBS 최적입니다. 공부법 특강입니다. 법과 정치. 이게 좀 뻔한 이야기를 선생님의 목소리로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아주 모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리고, 또 하나는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부탁도 드리고 그 다음 조언도 할 겁니다. 첫 번째, 법과 정치죠. 양이 많죠.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양이 많다고 하는데 왜 이게 양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 파트와 법 파트가 함께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게 따지면 사회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회와 문화가 함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절대적으로 양이 많다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지레짐작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양이 많다 적다 혹은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의 기준은 당연히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쭉 지켜본 결과, 여러분이 법과 정치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느냐? 그러면 비율적으로 그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공부법 특강이라고 뭐 이게 거창한 이름이 붙어 있지만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를 정독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꼭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교과서가 한 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법과 정치는 3종 교과서가 있는데요. 3종 교과서를 다 보란 얘기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교과서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배웠으면 좋아요. 그런데 또 나름 학교에서 법과 정치를 뭐 2학년 때 3학년 때 선택해서 배우는 학교는 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은 자기 책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책을 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 나는 법과 정치를 내가 뭐 해야 되나? 이래서 그냥 어디 뒀다가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있거든요. 법과 정치를 선택해서 공부하기로 했다면 교과서를 꼭 읽어보셔야 되는데, 이 말씀도 드릴게요. 처음부터 교과서를 읽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 교과서가 어떤 느낌이냐, 이런저런 제도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교과서를 읽게 되면, 아니 내가 이걸 언제 다 알아? 그래서 처음부터 양이 많다고 느끼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서를 정독해달라고 하는 건 일단 교과서를 갖고 있다면 절대로 버리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가지고 계시고 이 교과서를 나중에 가서라도 정독하시면 좋은데, 언제 가서 읽는 게 좋으냐? 교과서로 먼저 배운 친구들은 그냥 두시고요. 한 번도 교과서를 안 봤다는 친구들은 교과서로 먼저 공부를 시작하지 말고, 개념 공부를 할 때는 최소한 첫 번째, 개념 공부할 때는 전문가랑 했으면 좋겠습니다. 개념 학습은 전문가와 함께. 이것도 비법처럼 보이지만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저는 그냥 시간 없으니까 책을 그냥 혼자 볼래요. 오히려 시간이 없을 때 전문가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거든요. 왜? 개념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 뿐만 아니라 특징, 이것도 비교하면서 정리하는 건데, 분명해요. 개념엔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기출문제에 나오는, 많이 나오는 주제는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덜 나오는 주제는 일단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고 그냥 공부하긴 하는데 살짝만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른다, 교과서 먼저 본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똑같은 수준만큼 중요할 것이라고 오해하고 그냥 무턱대고 덤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개념 공부할 때 뭐 개념 완성 단계라고 하지요. 우리 EBS에서도 수능 개념이라는 아예 그 강좌 시리즈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건 꼭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만 있는 게 아니죠. 박범 선생님도 계시니까 여러분이 자기의 성격과 맞다, 그리고 뭐 스타일에 맞다 그러면 전문가의 강의를 들으면서 어디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를 꼭 정리하시고요. 최근 들어서 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 거냐, 공통점과 차이점 형태로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한 번쯤 공부했던 친구, 시작부터 좁은 의미 넓은 의미의 정치, 사회계약설도 학자마다 비교하는 것이고, 고대 근대 현대 민주주의 비교하는 거죠. 법치주의도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단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이 하나씩 하나씩 격파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볼 때 상당히 당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꼭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혼자 공부하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강의를 들어주십사. 처음 공부할 때는 더욱더 그렇다는 얘기죠. 세 번째, 그렇다면 선생님, 기출문제는 무엇을 풀어야 됩니까? 좀 안타깝지만 우리 법과 정치는 시중에 나와 있는 뭐 기출문제집의 종류도 많지 않고
뒤로 가면 갈수록 참고할 수 있는 책이 많지 않다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친구들이 아니 내가 무엇을 풀어야 돼? 무엇을 풀어야 돼? 아니 뭐 좋은 문제 있을까? 어디 없나? 이걸 막 구하러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것은 교육과정에 맞는 기출문제, 교육과정에 맞는 기출문제를 풀어달라. 그러니까 과거, 정치 문제, 과거의 법과 사회 문제, 거기도 좋은 문제 많아요. 많은데 지금 이미 법과 정치라는 이름으로 시험이 치러진 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그 문제만 푸셔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욕심이 생겨서 개정 전에 아예 법과 정치란 과목이 등장하기도 이전에 그런 문제들을 푸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전문가가 선별한 건 또 풀어볼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처음 공부할 땐 그냥 교육과정에 맞는, 그러면 교육과정이 맞다는 건 2014학년도 대수능 문제, 이때부터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마저도 2017학년도 대수능 준비를 위한 과정에서 또 한 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교육과정이 맞는 건 이건데 이렇게 쌓여있는 문제가 얼마 안 되니 그래도 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문제를 풀어보겠다 하면 여기까지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전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전엔 법과 정치란 과목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계속 문제를 구하러 다니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참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어요. 이걸 완벽하게 정리를 한 상태라면 더 이상 문제 볼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도 있어요. 선생님, 이제까지 나왔던 것은 이런데 앞으로 나올 것에 대한 예측은 누가 합니까? 이것도 이거죠. EBS가 하겠죠. 선생님이 EBS에 강의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한 번만 쭉 생각해 보세요. 교육과정에 맞는 기출문제까지 풀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건 혹시라도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던 주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의 판단 근거는 연계규제입니다. 그러면 연계규제는요? 수능 특강이 있고 수능 완성이 있죠. 이거 안 풀고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던데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있어요. 개념 공부하시고 개념이 잘 돼 있는가를 문제를 통해서 연습을 하되 문제는 여기까지 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좀 확신이 안 설 수 있어요. 그러면 EBS 연기교재,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 그리고 또 수능 완성에 있는 문제 다 합쳐보세요. 이것만 해도 500문제가 넘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가 다겠지만 오히려 이쯤 가서 진짜 할 게 없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쯤 뭐 해달라? 다시 한번 교과서를 쓱 꺼내서 보세요. 그럼 그때 경이로움을 느끼게 될 겁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야 이런저런 게 있다는 것만 써놓으면 어떡해. 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다 보니 알게 됐어. 어느 순간 교과서는 저 뒷전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을 때쯤 기출문제까지 끝났다? 내가 법과 정치 이런저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건지를 안다? 내가 좀 더 좀 폭넓게 공부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때 가서 교과서를 꺼내 들면요 새롭게 보일걸요? 아 여기 이런 개념도 있었어? 오히려 내가 정리하지 않았던 기출문제로는 연습되지 않았던 개념들도 교과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일명 백화점식 나열이라고 부릅니다. 백화점에 가면 어딘가에 뭔가 다 있어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 있었어? 3층에 있었어? 이걸 느끼듯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형식으로 여러분의 개념을 연습하기엔 교과서가 상당히 좋다. 이제 마지막. 선생님 그래도 저 아직까지 시간이 남았어요. 우리 법과 정치는 매니아가 많기 때문에 하라는 거 조언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도 수능 직전에 뭐 6월, 9월 모의평가 문제까지 다 풀고 검토했는데 또 시간이 남는다. 딴 생각 든다. 다른 거 뭐 문제 더 풀 거 없나? 그럴 때쯤 마지막 조언입니다.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 특히나 여러분이 어려워함직한 주제들 있죠. 선거 결과 자료 분석 문제, 뭐 혹은 뭐 상속, 뭐 부동산, 형사 절차 이런 어려운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느끼는 것일수록 직접 해설을 써보면 몰입도가 좋아요. 몰입도가 좋다는 건 1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놓고 나서 참고했던 기출문제집, 그 기출문제집에 들어가 있던 해설과 비교해보면 선지 하나씩 어긋나는 게 있다던가 해설을 직접 써보면서 궁금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지엽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지엽적인 것 찾아가다가 본질을 놓치는 수가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지엽은 나뭇가지와 이파리를 뜻합니다. 몸통을 보셔야죠. 몸통을 보고 법과 정치 공부를 구조적으로 하고
나중에 딴 생각 들 때 해설을 직접 써보는 것까지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비법 없나? 이건 박범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선생님은 이 정도고요. 다음에 또 웃는 얼굴로 만나죠. 최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밌는 법과 정치를 맡은 박범입니다. 재밌다고 항상 여러분을 현혹하고 있는데 재밌게 법과 정치 공부할 생각으로 오셨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과 정치를 선택하기까지 얼마나 고민과 갈등이 많았을지도 압니다. 이게 법과 정치가 어려운 과목인데? 라고 하는 편견들이 있거든요. 이 법과 정치가 어려운 과목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쉬운 과목은 없다.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사문하고 생유는 쉬운데요? 아니거든요. 제가 사회문화도 하고 있는데 사회문화 안 쉽거든요. 물론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가 법과 정치에 비해서 개념의 양이 적긴 합니다. 하지만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1등급부터 쭉 서열을 가려야만 해요. 그냥 학문이고 즐거운 공부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도 킬러 문항들이 존재합니다. 그 산을 넘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에서든 그런 고난과 난관이 있는 거죠. 쉬운 과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법과 정치도 절대 쉬운 과목은 아니죠. 학생들이 많이 망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념의 양이 많다는 거잖아요. 법도 그렇고 또 정치도 그렇고. 그런데 이 법과 정치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마치 역사 과목을 좋아하는 학생들처럼 법과 정치 좋아하게 되면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공부법이라고 해서 제가 좀 몇 가지를 얘기할 테지만 좋아하는 게 최고입니다. 진짜 좋아하면 끝까지 잘 해낼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이 선택했을 때 망설이던 마음을 재미있는 법과 정치 그리고 좋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이어가신다면 진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법과 정치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민주주의 또는 부동산 계약, 상속, 이런 혼인, 이혼 이런 부분들이 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있냐면 글로 배우고 있어요. 텍스트로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어른들은요, 계약이라는 것도 많이 해봤고, 특히 부동산 계약, 혼인도 해봤고, 이혼도 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표하고요. 대통령 선거 투표해봤고 국회의원 선거 투표해봤기 때문에 몇 표를 던지는지 누구에게 던지는지 정당에게 투표하는지 후보에게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오네요. 법과 정치는 어떻게 배워야 하냐면 실제 사례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쉽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어려운 거니까 여기 선생님이 그리고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들이 아마 사례를 진짜 많이 적용해서 알려주실 거예요. 사례로 배우면 법과 정치는 사실 암기 과목이 절대 아닙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기 이렇게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에 독일 총선이 있었어요. 이 법과 정치를 공부하는 또 하나의 매력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실제 2017년 독일 총선의 내용을 쭉 듣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듯이 쭉 듣고 나면 그 사이에 법과 정치의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 독일 그 총선 결과를 보면 메르켈이라고 하는 총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 총리가 소속된 정당이 가장 많은 득표를 차지했습니다. 메르켈이 현재 총리인데요. 그 다음에도 총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의원 내각제 국가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의석을 많이 낸 정당의 대표가 또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이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의원 내각제 얘기를 바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보다시피 메르켈이 있는 그 정당은 33%밖에 안 됩니다. 절반이 안 되죠. 혼자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들을 막 꼬셔야 돼요. 그게 뭐죠? 연립입니다. 그래서 다당제 라고 하는 측면 여러 정당이 존재해요. 경쟁할 수 있는 여러 정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정당들 간의 연립 이런 것들이 개념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들은 내용들은 바로 그대로 기억이 됩니다. 별도로 암기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또 하나 법과 정치는 개념의 양이 정말 많다. 공부 분량이 정말 많다. 그런 얘기들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개념의 양이 법과정치에 비해서 훨씬 적은 사회문화건, 생활과윤리건, 법과정치건, 경제건 모두 20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변함없어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단원인데요. 2018 69 수능 1단원의 그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의 의미가 6월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는구나. 사회계약설은 나왔지만 수능에는 안 나왔네요. 그리고 민주정치의 발전은 역시 수능에 나왔고요. 법치주의는 빠짐없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1단원에서 공부할 출제 포인트는 5가지고 그중에 3가지 정도가 수능에 나오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혀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출 69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들 수도 있고요. 그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법과정치 공부하는 데 있어서 1단계로 필요한 것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다. 정말 혼자 밑줄 그어서 혼자 할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강의를 들어야지만 중요 포인트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그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다 복잡하게 넣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셔서 주요 출제 포인트를 찾아내셔야 되고 20개가 좀 넘겠죠, 공부할 때는. 그리고 빈도표, 출제 빈도표, 69 출제 빈도표를 만들어서 실제로 자주 출제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이 법과정치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개념의 양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회문화 과목이나 또는 다른 과목과 달리 제가 개념을 2단계로 이렇게 그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가장 밑에 베이스를 까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를 또 한 번 합니다. 그때는 개념의 양을 줄여가는 거죠. 앞에 살펴보셨던 출제 빈도표의 그 포인트들에 맞춰서 개념의 양을 줄여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 적용은 비교적 양을 좀 줄여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법과정치의 매력입니다. 개념의 양은 많지만 이 개념을 조금 어렵게 공부한 대신 문제가 비교적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적용하는 것이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념의 양을 줄여가면서 반복한다가 또 하나의 공부 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법과정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밌게 공부하는 겁니다. 재밌게. 현실에 있는 일들이거든요. 선거, 정부 형태, 헌법에 있는 국회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현실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면서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알아가는 즐거움. 우리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재밌으면요.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재밌는 법과정치를 저와 함께 하셔서 법과정치의 매력에 쑥 빠져서 1등급까지 쭉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개념 강의에서 만날게요.